아이스크림. 생각만 해도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 완벽한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한 과학의 결과물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디저트의 왕, 아이스크림 속에 숨겨진 분자 단위의 비밀을 한번 사사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스크림의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달콤한 우유를 꽁꽁 얼린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아이스크림의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정답은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조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작은 우주나 다름없어요. 아주 작은 지방 알갱이들, 그리고 더 작은 얼음 결정들, 또 그 사이에 콕콕 박혀있는 수많은 공기방울들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대체 그런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자,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난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건 바로 물과 지방을 섞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의 핵심 재료인 지방하고 물은요, 정말 성격이 정반대예요. 지방은 물을 엄청 싫어해서 밀어내는 소수성이고, 물은 또 물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친수성이죠. 우리가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뿌리잖아요. 그 기름하고 식초처럼 그냥 놔두면 얘네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원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액체들이 억지로 섞여 있는 상태를 유화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바로 이 유화액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극인 둘이 다시 헤어지지 않게 서로 꽉 붙잡아 두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특별한 중재자가 등판합니다. 유화제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이 특별한 분자는 정말 신기하게도 몸의 한쪽 끝은 물을 좋아하고 다른 쪽 끝은 지방을 좋아하는 양다리를 걸친 분자 같은 거죠.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화제 분자들이요, 마치 개인 경호원처럼 작은 지방방울 하나하나를 삥 둘러싸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호막 덕분에 지방이 물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과학 이론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실제 아이스크림 속 현미경 사진이랑 정말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이론이 현실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과 물을 섞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그 부드러운 질감을 전체적으로 딱 지탱해줄 뼈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화액을 만드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그 가볍고 공개처럼 폭신한 질감을 만들려면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바로 그 구조 전체를 떠받쳐줄 네트워크 말이죠. 네, 바로 단백질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원래는 막 똘똘 뭉쳐있던 단백질이 아이스크림을 막 휘젓는 과정에서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길게 쫙 풀어져요. 그리고 이 풀어진 단백질 가닥들이 서로서로 손을 잡고 얽히면서 아이스크림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촘촘한 3차원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 현상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케이크 만들 때 액체 상태의 생크림을 계속 쳤다 보면 어느 순간 단단한 휘핑크림으로 변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단백질 그물망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공기방울들을 자기 안에 꽉 가둬서 아이스크림을 폭신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화제가 감싸줬던 그 지방방울들이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제자리에 딱 고정시켜서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의 이 완벽한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 재료인 우유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즐길 수는 없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아이스크림의 과학에서 인류의 역사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핵심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렉토스라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유당을 소화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반대로 북유럽 쪽을 보면 색이 아주 옅어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사실 놀랍게도요. 원래 인류는 성인이 되면 우유를 소화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우유를 잘 마시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일종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돌연변이가 수천 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우유를 주식처럼 마셔온 바로 그 낙농업 지역 사람들한테서 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환경이 우리 유전자를 바꾼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아이스크림 속에 숨겨진 분자 단위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아이스크림 한 스쿱은 그냥 얼린 우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미경 사진처럼 아주 작은 지방과 공기, 그리고 얼음 결정들이 단백질이라는 그물 안에서 정말 섬세하게 춤을 추고 있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거품 구조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요리라는 건요, 그냥 주어진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하나의 과학 실험과도 같은 거죠. 왜 저어야 하는지, 왜 유화제가 필요한지, 그 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레시피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만의 걸작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이스크림의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엌이라는 실험실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